샵사인 조선 최고 권력자의 평생 첫사랑이 된 10살 소녀의 이야기. 샵사인 오프닝 후킹 산문단. 1762년 윤5월 한 소녀가 눈을 뜹니다. 10살 성덕임. 오늘따라 집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인 홍봉안의 저택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밤중에 궁궐에서 가마들이 연달아 도착합니다. 소녀는 아버지 성윤우를 따라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들. 왕실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11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 22대 왕이 될 정조입니다. 이 10살 소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방금 만난 이 11살 소년이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된 후에도 수백 명의 궁녀가 있는 대궐 안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20년간 마음에 품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는 후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왜 왕손이 한밤중에 궁을 쫓겨나 외가로 피신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뒤주 속에서는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영조 임금이 미친 아들을 뒤주에 가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11살 정조와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어린 공주들이 모든 왕실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성덕임은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샵사인 본문. 샵사인 한 장, 운명적 만남. 성덕임의 아버지 성윤우는 홍봉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노비는 아니지만 양반도 아닌 중인 신분. 조선시대로 치면 최측근 비서실장 정도라고 할 수 있죠. 홍봉안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입니다. 즉,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왕실에 큰일이 생겼을 때 해경궁과 정조가 친정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살 성덕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왕족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해경궁, 창백한 얼굴의 11살 소년 정조, 그리고 어린 공주들. 소녀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허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차 심부름, 이불 정리, 급히 준비해야 하는 식사들. 그 며칠간 성덕임은 정조를 몇 번 마주쳤을 겁니다. 복도에서, 마당에서, 혹은 해경궁께 차를 올릴 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스쳐가는 만남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시켰습니다. 덕분에 해경궁과 정조도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덕임과 정조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샵사인 2장, 궁녀가 되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성덕임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해경궁 홍씨가 성덕임을 궁녀로 부른 것입니다. 정확히는 본방 라인으로 말이죠. 본방이란 왕비나 세자빈의 친정을 뜻합니다. 즉, 본방 라인은 왕실로 시집온 여성들이 친정에서 데려온 측근 궁녀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해경궁은 성덕임을 택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겨우 생후 1년이 되자 능히 글자를 구별할 줄 알았다.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글을 곧잘 알았다. 매우 복스럽게 생겼다. 해경궁은 성덕임의 총명함과 복스러운 외모에 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품이 훌륭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았다. 겸손함.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궁궐이란 곳은 신분이 철저하고 예절이 엄격한 곳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신을 잘해야 하고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덕임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살 소녀는 궁녀가 되어 다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샵사인 3장, 세손과 궁녀. 당시 정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세손으로 지내면서 틈날 때마다 어머니 혜경궁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조에게 그 시간은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1살에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소년입니다.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친할아버지 영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신들은 여전히 조정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정조를 왕위 계승에서 밀어내려 합니다. 정조는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세손빈 김씨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세손빈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정조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정조의 배필로 간택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낳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 정조에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성덕임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내오는 성덕임.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성덕임. 배웅할 때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는 성덕임. 정조는 처음에는 그저 외가집에서 데려온 나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해, 2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갈 때마다 자꾸만 눈이 가는 사람. 차를 내올 때 괜히 천천히 받아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배웅할 때 일부러 느리게 걷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15살 정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샵사인 4장, 첫 고백. 성덕임이 14살이 되던 해, 정조는 1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성덕임을 궁궐의 으슥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였을 겁니다. 날씨가 좋구나. 이에, 세손마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송구하옵니다. 힘든 일은 없느냐? 그러다 정조가 입을 엽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세손의 고백. 한낱 궁녀인 성덕임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절입니다. 왜일까요? 성덕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세손빈 김씨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와 세손빈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궁궐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이 되고 혹시라도 먼저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성덕임은 생각한 것입니다. 정조는 이때의 심경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15살 소년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를 내거나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덕임의 그 고귀한 마음에 더욱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조가 이 15살 때의 흑역사를 직접 글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선 왕의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샵사인 5장,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이 실패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덕임은 궁녀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옷감을 빠르게 잘 만들었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글씨를 아름답게 썼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성덕임은 다른 궁녀들과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바로 소설 필사입니다. 당시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설책을 필사해서 돌려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웹소설을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죠. 성덕임이 21살 때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글씨체에서 궁서체가 유래한 것입니다. 궁궐궁, 궁, 자의 글씨 서, 자우 궁녀들이 쓴 글씨체라는 뜻이죠. 성덕임은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샵사인 6장, 전쟁 같은 나날. 반면 정조의 삶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은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정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암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음식에 독이 탈 수도 있었고 밤에 자객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학문을 닫고 정치를 공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홍구경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자객들을 기다리는데 자네가 생각나더군. 홍구경은 정조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했던 정조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그 사이 성덕임은 정조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정조는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샵사인 7장, 왕이 되다. 1776년 드디어 정조의 시대가 옵니다. 영조가 승하하고 25살의 정조가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성덕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때 자신에게 고백했던 15살 소년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왕비 효이왕후가 서 있습니다. 성덕임은 조용히 두 사람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길. 샵사인 8장, 왕실의 다급함.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미 27살. 조선시대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왕실 어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조가 후궁을 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궐 안에 궁인을 얻지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백 명의 궁녀가 있는데도 정조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덕임.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20년 15살에 처음 마음을 품은 이후 정조는 20년간 한 번도 성덕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녀를 후궁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정조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샵사인 9장, 원빈 홍씨.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정조의 최측근, 홍구경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정조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척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구경은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인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 하지만 결과적으로 홍구경 자신이 외척이 되어버린 것이죠. 왕의 처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빈 홍씨는 정조와 정식가례를 치르고 후궁 중 가장 높은 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원빈은 왕실의 바람대로 후손을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궁궐 안에 비명과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누군가가 궁녀들을 끌어내어 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궁궐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샵사인 10장, 홍구경의 폭주. 범인은 다름 아닌 홍구경이었습니다. 여동생 원빈 홍씨가 죽자 홍구경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저주해 죽게 만든 궁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홍구경은 궁녀들을 잡아 고문했습니다. 무고한 궁녀들이 끌려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결국 정조는 홍구경을 조정에서 내쫓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낸 것이죠. 얼마 후 홍구경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정조는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믿었던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때 정조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샵사인 11장, 20년 만의 사랑. 성덕임. 15살 때 처음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 20년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그 사람. 이제 정조는 35살, 성덕임은 2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실 어른들도 신하들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정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780년 성덕임은 정조의 후궁이 됩니다. 그녀는 수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덕임이 아들을 낳자 정조는 그녀를 귀인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빈으로 올립니다. 의빈, 성씨. 후궁 중 최고 지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덕임이 낳은 아들을 정조가 왕세자로 책봉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훗날 조선 23대 왕이 되는 순조입니다. 왕비 효의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의빈 성씨의 아들이 조선의 다음 왕이 된 것입니다. 샵사인 12장, 특별한 사랑. 정조의 의빈 성씨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후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조는 의빈이 있는 곳에 자주 행차했고 그녀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빈의 처소인 경춘원은 정조가 가장 사랑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조는 그곳에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의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조가 직접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의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년을 마음에 두었다. 그 덕성과 품성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의빈 성씨는 정조에게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였고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샵사인 13장, 순조의 탄생. 1790년 의빈 성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은 복잡해졌습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이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상황이 된 것이죠.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1800년 의빈의 아들을 정식으로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극이 찾아옵니다. 샵사인 14장, 정조의 죽음.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의빈 성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15살에 처음 만나 20년을 함께한 남자.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남자. 평생 자신만을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의빈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라야 했으니까요. 11살의 순조가 조선 제23대 왕이 됩니다. 의빈 성씨는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샵사인 15장, 데뷔의 삶. 왕의 어머니가 된 의빈 성씨는 수빈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빈 성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들을 지켰습니다. 정조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정조의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샵사인 에필로그, 영원한 사랑. 1822년 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0세. 그녀는 정조가 죽은 후 2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순조가 무사히 왕위를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빈 성씨의 묘는 정조의 능인걸릉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죽어서도 정조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10살에 왕손을 처음 만난 소녀. 14살에 세손의 고백을 받은 궁녀.
28살에 마침내 왕의 후궁이 된 여인.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된 데비. 의빈성 씨,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 정조는 15살에 그녀를 처음 사랑했고 49세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4년간의 한결같은 사랑.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정조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백 명의 궁녀가 있었지만 정조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빈성 씨, 성덕임의 이야기입니다.